지금 중개대상물 설명드렸으니까 설명드린 내용 교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 31페이지. 중개대상물에서 출제 연도가 쭉 나와 있죠.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 보시면 돼요. 중개대상물 종류가 5가지가 있고 넘겨보시고요. 거기 2번 토지에서 양가로 2번 대토권 밑줄 하시고, 대토권은 중개대상물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 결론이죠. 아닌 이유가 대토권은 첫째 줄 주택이 철거될 경우입니다. 미래 이야기죠. 앞으로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이주하게 되면 집지을 땅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를 주겠다 했을 뿐이지 왜 대토권이 중개대상물이 아닌가? 둘째 줄 특정한 토지 건물이 아니므로 특정한 토지를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의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에서 밑에 2번에 세차장 구조물 있나요? 세차장 구조물은 첫째 줄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 밑줄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 이단이다. 끝에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면 부동산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렇게 판례 내용이 옆에 페이지 박스에 있고 따로 보실 필요는 없고, 박스 밑에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매매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이다. 그죠? 33페이지. 그 다음 5번, 5번하고 6번 묶어보시고, 아파트 분양권하고 밑에 입주권이라는 표현이 있죠. 분양권의 키워드는 첫째 줄 중개대상물인 건물에는 이미 건축되어 있는 이런 건물만 매매 가능하겠나요? 아니면 분양권도 매매 가능하다. 분양권도 매매 가능하다는 표현이 중개대상물로 정해져 있는 건물에는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더하기죠. 그 다음 밑줄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키워드는 특정입니다. 특정되어 있으니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거기 분양권 표현인데 분양권 표현을 다시 옆에 풀어놓은 것이 둘째 줄 아파트 특정 동호수 밑줄 하시고 특정 동그라미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 선정. 피분양자란 말은 분양받은 사람으로 그 말입니다. 피분양자 밑에 같은 말로 수분양자 같은 말입니다. 피분양자 둘째 줄 끝이죠. 피분양자 같은 말 수분양자가 선정되었다. 특정 동호수가 지정되었고 분양받은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하거나 뒤에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를 뭐라 표현한다? 분양권이라 표현하고 완성되기 전이어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건물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대상물이다. 반면에 6번은 첫째 줄 중간에 아파트 추첨길이 앞으로 잡히면 앞으로 신청을 할 것이고 신청하여 당첨이 앞으로 될 수는 있겠죠. 현재 당첨되었습니까? 그래서 뒤에 표현에 분양 예정자,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예정자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킨 데 불과한 입주권은 특정된 바가 없으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특정된 분양권을 묻고 있는가, 특정되지 않은 예정자를 묻고 있는가 키워드 가지고 구분하시고 넘기시면 토지 정착물도 중개대상물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착물 중에서 동그라미 2번 토지와 별개 부동산 있죠. 토지와 별개 부동산이란 말은 임목이나 명인방법처럼 별개니까 따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렇게 밑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토지 정착물이 아닌 것 가식의 수목 정착물이 아니죠? 방금 전에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그렇게 임목은 시험에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개념만 동그라미 1번의 첫째 줄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그 다음 밑줄 수목의 집단으로서 뒤에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 보존 등기 받은 20개의 집단을 임목이라 부릅니다. 그 정도 체크해 놓으시고 옆에 페이지 35페이지 별개의 부동산이다. 임목도 등기였으니까 중요한 게 임목만 담보로 대출 받아 쓸 수 있다 없다? 동그라미 이번에 임목 저당만 밑줄 하시고 밑에 하단에 5번의 광업재단도 둘째 줄에 뒤에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 이것도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임목이나 재단은 다 등기부가 되어 있다. 그래서 밑에 이번에 별개의 부동산이다. 재단만 따로 매매할 수 있다. 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이다. 그러면 따로 매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그 정도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그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고 공장재단은 똑같고 결론은 37페이지입니다. 자, 간단히 줄여 넣었는데 박스 보시면 중개대상물 O, 중개대상물 X로 되어 있는데 박스 첫 번째 칸에 법정, 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몇 가지? 5가지는 O 맞겠죠? 그럼 5가지가 아니면 옆에 X 되어 있네요. 워낙 출제가 다 된 지문이에요. 그 중에서 최근에 잘 나오는 것이 옆에 중개대상물 X칸에서 제체 칸에 괄호 있나요? 괄호. 영업용 건물, 상가 건물이죠.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 유형물은 눈에 보인다. 유형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은 눈에 보인다. 무형의 재산적 가치. 권리금을 표현할 때 이렇게 쭉 길게 표현해요. 영업시설에 영업비품 시설이 있다. 그걸 시설권리금이라고 하고 영업상의 노하우, 거래처 신용은 영업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치킨호프집을 매입한다. 그러면 이미 치킨호프집 했던 사장님은 10수년간 치킨호프집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치킨호프집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시설은 다 돼 있으니까 그 권리금 달라는 겁니다. 이미 치킨호프집을 수년간 해와서 고객이 확보되어 있다. 점포 위치가 대로변에 있다. 거기에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그게 권리금 표현이에요. 낱개로 한 개 한 개 쪼개서 나옵니다. 영업시설은 중개대상물이다. 영업용 건물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이게 다 권리금 표현이니까 밑줄을 쭉 하시고 괄호 밖에 권리금까지 밑줄 하시고 가식의 수목, 조립한 세차장 구조물은 방금 전에 보셨고 대토권까지 그 다음에 개인 소유이고 매매가 가능하다면 공법상 어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도 매매 가능하다. 사법상 어떤 종류의 등기가 되어 있어도 매매 가능하다. 그것이 두 번째 칸입니다. 그러면 개인 소유가 아니면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될 수가 없고 밑에 셋째 줄에 무주 부동산 이런 말 있나요? 주인이 없는 부동산.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누구 소유이다? 국가니까 될 수 없고 당연히 세 번째 칸의 좌측에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나 계약은 중개대상이다. 그죠? 옆에 될 수 없는 거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상속 경매는 계약이다. 아니기 때문에 2번에 정여는 무상이어서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있죠 밑에. 상속이나 경매, 정여 계약 자체는 중개대상이 아니지만 상속받은, 낙찰받은, 정여받은 부동산은 매매할 수 있다. 구분할 줄 아시고 그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교재를 보실 때 지금 이론 과정인데 우리가 8월까지 이론 과정을 쭉 거치시는 궁극적인 우리 목적은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 공부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을 좀 더 구체화하시려면 이해가 되시면 넘겨보시면 38페이지에 문제가 나와 있죠. 다 풀지는 마시고 우측 끝에 몇 회 몇 회 표시되어 있나요? 그게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표시가 있는 문제는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걸 알고 보시면 기억도 더 오래 남습니다. 자, 넘겨보시고 40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시험은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잘 나옵니다. 그럼 이건 잘 안 나오는가? 이게 거의 나왔다가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것이 이거이고, 이건 계속 쭉 나왔던 지문이고. 자, 그래서 각각 나오면 두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정리할 내용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부터. 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 시행 기관을 두고 있는데 시험 시행 기관은 두 사람입니다. 원칙하고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만 시행권이 있는가? 아닙니다.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출문제 가장 기초적으로 나왔던 것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다? OX.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로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국장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시행할 때 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래서 결론은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시행할 때는 위원회 의결 절차 필요 없이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행할 때는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때는 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보시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사후 의결 거쳐야 한다.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요. 이 두 사람을 합쳐서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라 부릅니다. 두 번째는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이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20세 미만이죠. 옛날에 20세가 성년이니까 20세 미만인 자 미성년자는 응시 자격도 안 줬습니다. 외국인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만 응시할 수 있다라고 국적 제한하고 연령 제한했는데 그걸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은 미성년자도 볼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봐라 이렇게 시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응시 자격이 없는 자, 응시할 수 없다. 그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면 자격 시험을 못 보니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면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인데 응시 자격이 없다 같은 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하면 딱 두 사람만. 시험 당일날 부정행위한 사람. 제가 24회 때 시험 봤는데 공부를 현장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이 필요하다 현장 나가보시면 일을 많이 하면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계약서도 못 쓰고 이렇게 자존심 상한다는 겁니다. 소장들 모임이 있으면 보조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군구에서 교육할 때 소장하고 소장 교육만 있습니다. 소속도 기분 나빠서 지가 독립하는 경우도 있다. 야 어디인데 네가 따라가려고 그러노 지금 소장 교육인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대 시험 볼 때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정은 따야 되고 운을 바라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감독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뒤에 왔다 갔다 이렇게 두 분 계시거든. 제가 요 뒤쪽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진짜로. 이렇게 봐도 겁이 없는 이유가 부정행위자 걸리면 시험은 당연히 답안지 회수 당하겠죠. 시험은 무효 처리가 돼요. 무효 처분이 있으면 5년 동안 시험 못 봐요. 그러면 5년 동안 시험 못 보는 것이 부정행위자이기 때문에 어느 동네에 가서든지 전국 어디든지 시험을 못 보게 하려면 다른 시험 시행 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며칠 지체 없이. 지체 없이라는 시간 개념하고 나중에 적시라는 시간 개념을 또 구분해서 씁니다. 유일하게 이 과목에서만. 부정행위자 겁 없이 일어나서 보는 이유가 좀 더 간이 큰 사람 한 발짝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보기도 해요. 감독관이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그만하시죠. 1차 경고예요. 그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 발짝 더 움직이니까 감독관이 열받겠죠. 답안지 회수당하고. 그 사람은 쫓겨나겠네. 쫓겨나면서 감독관한테 욕을 막 해요. 좀 대충 감독 좀 하시라고. 저 1년 동안 공부해 왔는데 그 컨닝 몇 개 한다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나가면서 마지막 말이 또 보조원 또 해야 되나 이렇게 나가요. 그 말은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시험 자격만 정지시켜요. 중개보조원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 없이 아무런 제재가 없이 5년 동안 시험만 못 보는 걸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겁 없이 일어나서 보고 움직여서 보고 이렇게 해요. 보조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공인사 되었는데 법을 위반해서 자격증을 대여해서 걸렸습니다. 자격이 취소되었어요. 그럼 몇 년간? 3년간 시험 볼 수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어요. 그럼 3년간 전국 어디 가서든지 시험을 못 보게 하려면 다른 시험 시행 기관인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며칠? 5일. 그러면 이 사람이 더 불쌍한 이유가 3년 동안이면 시험도 못 보고 같은 말 공인중개사도 될 수가 없고 다음 주 배웠습니다. 중개보조원으로도 일도 못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응시 자격이 없어서 공인중개사 될 수 없는 사람은 몇 사람만? 2사람만. 여기 미성년자 없죠? 외국인 없죠? 집행유예 받은 사람 여기 있나요? 파산 선고 받은 사람 있나요? 요 2사람만 응시 자격이 없어서 공인중개사 될 수 없지. 나머지 요 2사람 빼고 나머지는 자격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미성년자도 자격 취득할 수 있다. 자격을 취득하면 누구라 부르고? 공인중개사라 부르고. 자격은 취득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지만 다음 주 배우시면 성년이 되지 않으면 부동산에서 일은 못해요.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시험을 본다 못 본다? 보고 공인중개사는 되지만 집행유예 기간 끝나고 2년이 플러스 2년까지는 부동산에서 일을 못할 뿐이지 공인중개사는 될 수가 있다. 그 매년 학원에 문의 오는 게 파산 선고, 파산 신청해서 파산 선고 받은 사람도 있겠다. 그 사람 파산자라 해요.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대.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는 부동산에 일은 못하지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납부합니다. 수수료 납부 사항은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요것 때문에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할 때 표현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하고 조례가 아닌 경우 이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조례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 광역단체라고 합니다. 광역단체. 여기 경기도 의회가 있다 없다? 시군구도. 특별시, 광역시 있는 구는 자치구입니다. 시군구 의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라고 합니다. 지방의회, 광역단체, 기초단체 이렇게.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만드는 것이 조례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만드는 것을 법률이라 합니다. 그러면 조례라고 쓰는 것은 어디에서만 쓴다? 특별시, 광역시, 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례, 시군구가 나오면 조례라는 말을 쓰지. 여기 국토부 장관은 조례란 말이 있겠나요? 없겠나요? 국토부 장관은 중앙정부니까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면 안 되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을. 이게 단독 문제 나온 겁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 대상인가 아닌가를 골라봐라 해서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조례가 적용돼야 안 돼요. 조례가 있을 수가 없다. 조례란 말은 어디만 쓴다?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할 때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나머지는 국토부 장관이 나오거나 맨 마지막 시간에 지방법원장, 법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조례란 말이 있을 수가 없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인 특광도하고 시군구에서 쓴다. 그걸 구분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시험이 잘 나오겠죠. 이것도 올해 시험에 말을 돌려서 틀리게 만듭니다. 자격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니까 자격증은 당연히 누가 주겠다? 경기도에 주소 가지고 계신 분은 자격증을 받으시면 경기도지사 이렇게 나와요. 서울에 주소지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주는 것이지 국토부 장관이 예외로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시행을 해도 자격증은 누가 준다고요? 시도지사가 주는 것이지 국토부 장관이 교부한데서 두 번, 세 번 틀리게 나온 거예요. 자격증은 언제까지 주는가? 올해 시험 같으면 11월 28일 합격자 발표납니다. 발표나고 1개월 이내에 자격증 찾아가십시오라고 문자가 와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합격자가 결정이 되면 얼마 이내에 교부하라고 1개월. 그것도 암기사항인데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결정이라는 단어가 여기하고 두 번 나와요. 결정이라는 단어가 주어지면 뒤에 연결되는 기간은 얼마다? 1개월. 나중에 암기사항이. 그럼 자격증을 받았다가 분실할 수도 있다 없다? 재교부 신청이 되겠죠. 재교부 신청은 당연히 자격증을 처음에 내준 사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큰 내용은 없습니다. 자격증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더니 관계없이 누가 교부한다? 시도지사가. 아시겠죠? 재교부 신청도 어디 간다? 처음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됐죠?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다음 주 교시는 등록증. 등록증은 누가 가지는 증이겠나요? 등록증. 등록한 사람이 증을 가진 게 등록증이겠죠. 등록은 누가 한 거예요? 개업공인유사가 가지는 증은 등록증. 자격증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공인중개사가 가지는 증이. 우리는 시험 보고 합격하면 뭘 가진다? 자격증. 가졌다가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 뭘 받는다? 등록증. 자격증도 가게 거래되고 등록증도 건다 이렇게.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일체 거래가 안 됩니다.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한 파트가 있습니다.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할 때 이 표현을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시작이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갑인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사람 본인이 아닌 만약 을에게 네가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 내 성명 사용하여 뭐 하겠다? 중개 업무를 하겠다. 누가 중개 업무를 하겠다고요?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겠다 나면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죠. 여기까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것은 자격증 대여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그럼 당연히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된다. 이건 시험 잘 안 나오고. 그럼 자격증 양도 대여한 사람은 공인중개사로서 양도 대여했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이 취소가 된다. 형벌은 1-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 표현을 계속 강조할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 하게 한 것은 대여인지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한테 물을 게 단순한 이상으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단순한 암기사항입니다. 그러면 양도 대여를 금지한다면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해야 되겠죠. 큰 내용은 없고 한 가지만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사람은 갑이 을에게 자격증을 양도 대여했다. 그러면 을은 갑의 증을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럼 여기에서 공인중개사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당연히 을이 자격증을 가졌지만 그 증은 갑 자격증 아니야. 그래서 양도 대여한 사람은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자격 취소란 말이 있지만 양수 대여받은 사람은 남의 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자격 취소는 없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 전세 사기범이 많아서 올해 법이 개정된 것이 한 게 있습니다. 양도 대여 행위뿐만 아니고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을 뭐도 하지 마라. 중간에 끼어서 알선 중개도 하지 말아요. 알선 중개한 사람은 당연히 형벌이 1년 이하 징역형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밖에 없지. 그래서 양도 대여 금지, 양수 대여받아 사용 금지, 알선 금지는 똑같이 제재는 나중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1-1이 요걸 줄여놓은 게 1-1이야. 그러면 여기서 물을 게 뭐예요? 자격 취소 대상인 것은 뭐만? 양도 대여한 사람만 자격 취소 대상이지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자격 취소 대상이 아니다.
자격증 대여 판례가 방금 전에 자격증 양도 대여는 예외가 없습니다 할 때 자격증 대여에 관한 판례가 시험에 나오는데 뭐 판례는 공인중개사법은 판례가 나중에 공부하실 판례가 34개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 연관해서 공부하시면 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년에 시험 전에 마지막에 또 판례가 나오면 새로운 판례 나오면 또 보충해서 최종 정리할 때 설명드리고 판례 내용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격증 대여에 관한 판례입니다. 자격증 대여. 방금 전에 중요한 규정이 있었죠.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무 하게 한 것은 어디에 해당? 자격증 대여에 해당.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뭐 하게 한 때 중개무를 하게 했다면 자격증 대여이다. 여기 관한 판례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판례를 보실 때 키워드가 뭔가? 자, 공인중개사가 이 표현 무자격자. 중개사무소에 있는 실장님 중에서 무자격자는 누굴 말합니까? 중개보조원인지 같이 읽을 줄 아셔야 되고 무자격자인 보조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명의 만약에 갑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쳤다. 공인중개사이고 등록까지 했으니까 누가 되었다? 개업공인사 되었죠. 무자격자 이런 겁니다. 내년에 증을 따시고 개업을 하고 싶은데 창업을 하고 싶은데 실무 경험이 없다. 그럼 내 증을 걸고 하는데 경험이 많은 무자격자의 보존하고 동업계약을 많이 해요. 수익이 있으면 5대5로 나눠줍니다. 이게 동업계약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보존하고 등록한 갑하고 자금을 투자하고 돈이 이익이 남으면 5대5로 나눕시다. 이게 이익을 분배한다. 여기까지는 대여했나요? 안 했나요? 대여에서 가장 핵심 표현은 앞에 나왔듯이 중개무를 하게 해야 그때 대여이지 5대로 나눕시다 까지는 동업계약을 했을 뿐이고 무자격자인 보조원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토록 하지도 않았다. 이면 동업계약을 했을 뿐이지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도 아니니까 대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키워드는 중개 업무를 하게 한 때라는 단어가 나와야 대여이지 동업계약인 이익을 분배하는 약정만 했을 뿐이지 중개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여라 말할 수 없다. 그럼 반대로 개업공인사 여기서 갑이라 생각하시면 갑이 무자격자를 하고 동업계약했죠. 무자격자가 실무 경험이 많으니까 나중에 이것도 굉장히 기분 나쁘다. 올해 만약에 증을 따셨다 내년에 개업하시는데 경험이 없으시다. 무자격자 10년 이상 중개한 사람하고 동업계약해요. 그러면 소장은 뒤에 앉아 있겠죠. 무자격자가 소장을 귀신 취급해요. 지가 소장인 것처럼 손님 데리고 막 현장 안내하고 설명하고 돌아가고 소장 지금 앉아 있습니다. 소장 있는 귀신처럼 취급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가 상담하고 다 해요. 그래 소장이 뒤에 앉아 있는데 소장은 뻥 찌고 있죠 지금. 그래서 속으로는 뭐예요? 다행이다. 내보다 일을 잘하니까 나중에 크게 걸립니다. 그래서 소장 뒤에 앉혀놓고 무자격자가 손님 앉혀놓고 계약서를 막 써. 용어 정의할 때 중개보조는 계약서 쓸 수 있나 없나요? 계약서 쓰는 자체가 중개무를 수행한 것이죠. 그러면 소장은 이제 무자격자가 계약서 다 써놓고 소장을 뒤를 쳐다 그때 이제 사람 취급해. 소장님 도장 찍어주십시오. 도장만 찍어준다는 거예요.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립니다. 무자격자가 이미 거래를 지가 다 성사시키고 계약서까지 다 썼습니다. 그 무자격자가 중개무를 수행했나요? 안 했나요? 중개무 수행했다는 말이 나오면 개업공인에서는 중개무를 수행할 수 없는 무자격자라 하여금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무 하게 한 것을 취급해요. 하게 한 것을 취급되는 개업공인에서는 대여이다 아니다? 대여한 사람이죠. 대여한 사람이니까 증이 다 날아가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본인 생각하시면 돼. 그죠? 그럼 무자격자는 야는 대여한 사람이면 야는 뭐예요 그러면? 대여한 사람이 있으면 대여받은 사람도 있어야 되겠네. 야는 무자격자는 대여받은 사람으로 취급해요. 그럼 야도 교도소 간다 안 간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키워드는 동업계약을 했을 뿐이다. 중개무로 수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면 대여가 아닙니다. 키워드는 무자격자인 보존이 거래 성사시키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나오면 이미 대여이다 아니다?
대여에 해당한다. 됐어요? 유사명칭 사용 금지까지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인데 이것도 실무에서 방금 전에 갑이 소장이고 을이 무자격자죠. 무자격자가 명함을 중개사무소 명함을 받았어요. 사무소 명칭은 정해놨고요. 지금 애 놓기 전에 애 이름 짓잖아요. 행복이란 단어는 행복이 워낙 많아요. 행복 뭐 또 뭐 행운 뭐 이름 많아요. 제 회사 이름 상지부동산. 그 행복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함에다가 무자격자가 대표라고 한자를 이렇게 금박을 넣어서 이렇게 누가 지금 명함 판 거예요 지금? 무자격자가 대표 홍길동 이렇게 파왔어요. 이거 걸린다는 겁니다. 무자격자는 공인중개사 아니죠? 아닌데 공인중개사 명칭을 써도 당연히 걸리지만 유사 명칭 사칭을 해도 걸리겠다고. 그러면 이 중개사무소 명함에 대표라고 쓰고 있으면 일반인들은 중개사무소 명함에 대표라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일 것이다? 공인중개사일 것이다. 오인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동업계약하셔도 무자격자 명함 파악했습니다 할 때 절대 대표는 넣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보통 부장 이렇게 넣는다고. 그 내용이 지금 2번입니다.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 명함에 대표라고 넣은 것은 직접적으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처벌된다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소장이나 대표나 똑같아요. 판례는 대표 명칭만 판례가 있고 소장도 똑같겠죠. 소장이라는 표현. 실장은 괜찮아요. 보통 이사 이렇게 파더라고. 법인이면. 공인중개사 제도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시간상 보통 50분에 마친다면서요. 10시까지. 오늘 수업 처음 들으시는가? 야간 수업 몇 시에 마치는데? 몰라도 되고. 아니 여기 원장 여쭤보니까 보통 50분에서 10시까지 뭐 한다니까 요 정도 하고 교재만 간단히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날씨가 밤에는 춥습니다. 요즘에 뭐 워낙 세월이 험한 세상 아닙니까? 세상. 그러니까 빨리 귀가하시고 남자들이 불쌍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여자분들은 다 뭘 가지고 다니신다며 호루라기부터 해가지고 뭐 가지고 다니신다며. 자 페이지가 40페이지.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서 원칙은 누구? 시도지사. 예외는 누구요? 국토부 장관. 예외 상당히 더 체크하실 게 셋째 줄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행할 때는 절차가 필요하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사후입니까? 미리 거쳐야 한다.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밑줄 누구만? 국토부 장관만. 맨 밑에 하단에 응시 자격 있죠? 응시 자격은 다 암기하지 마시고 옆에 페이지 응시 자격 제한만 밑줄. 몇 사람요? 2사람. 1.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하면 몇 년? 3년. 다음에 뒤에 나올 지문이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더하기 적으시라고. 더하기.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더하기. 중개보조원도 될 수. 중개보조원 X 적으시고. 그러면 3년 동안 시험 못 봐야 되니까 다른 어떤 동네 가서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되겠죠? 더하기 5일 이내에 통지.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뒤에 다시 나옵니다. 5일 이내에 통지. 2번 시험 부정행위자는 시험은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몇 년간? 5년. 부정행위자 몇 자예요? 그래서 5년이야. 셋째 줄에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그러면 다른 동네 가서 시험 못 보게 해야 되겠죠? 며칠 이내에 통보한다. 여기는 지체 없이 통보 더하기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없다? 중개보조원 O 그렇게 적으시고. 넘기시고 자
42페이지 위에 원서 접수 있죠. 원서도 서식이 법에 정해져 있다 없다? 있겠죠. 오늘 첫 시간에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할 때 각종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이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첫째 줄에 국토교통부령 괄호 응시원서 밑줄, 원서는 서식이니까 다 어디 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령. 그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고 시험 과목 다 하시고, 넘기시면 절대평가 상대평가 다 필요 없고 45페이지 9번 자격증 교부 재교부. 자격증은 누가 교부합니다? 시도지사입니다. 국토부 장관 X 적을 줄 아셔야 되고, 나중에 첫째 줄에 시도지사 밑줄 하시고 국토교통부령 괄호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자격증도 서식이 당연히 있겠죠. 국토교통부령. 언제 줄 것인가? 셋째 줄 결정 동그라미. 결정 나면 뒤에 나오는 단어가 얼마? 1개월 연결하시고 교부해야 한다. 맨 밑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 자격증 밑줄. 자격증은 누가 교부했으니까요? 시도지사가 교부했으니까 재교부 신청도 자격증을 교부한 맨 밑에 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넘기시고, 정책심의위원회는 접어놓으시고 다음 주에 여기부터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인중개사 제도까지 배우셨다. 뒤에 보시라고 49페이지 자격증 양도 되어 있죠. 여기까지 설명을 수업했으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양도, 대여 등의 금지 외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 없다? 양도하거나 대여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겠다. 땡땡 유상, 돈을 받든지 유상. 맨 위에 타이틀 자격증 대여, 양도 대여 금지 옆에다가 유상 점 무상, 공짜든지 돈을 받든 유상, 무상 불문하고 금지된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대여 의미에서 첫째 줄 누구는? 공인중개사 밑줄. 공인중개사는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그 다음 밑줄 중개물을 하게 하거나까지. 누가요? 누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무 하게 한 것은 어디에 해당? 자격증 대여라고 적을 줄 아셔야 되고, 그 지문이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양도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나오면 그건 쉽게 맞추는데, 앞에 공인중개사부터 중개무 하게 하거나까지 나오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아셔야 되고, 밑에 관련 판례가 있나요? 2번에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무자격자 누구예요? 중개보조원이 쭉 밑줄 하시라고. 중개보조원이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까지. 이미 무자격자가 중개물을 수행했다. 그럼 대여이다 아니다? 끝에 대여에 해당한다 밑줄. 3번은 첫째 줄에 무자격자라 하여금 둘째 줄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까지. 이익 분배 약정까지는 대여이다 아니다? 동업계약을 했을 뿐이고 중개물을 수행하게 한 것이 아니니까 끝에 대여한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래, 구분하시는 대여인가 아닌가 구분하시는 핵심은 무자격자가 중개물을 수행했다. 2번처럼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나오면 대여에 해당. 이익분배 약정만 했을 뿐이다. 중개물을 수행토록 한 것이 아니면 대여라 말할 수 없다. 됐어요? 넘기시고, 양수 대여 받은 자는 공인중개사 이단이다. 맨 위에 공인중개사 X 적을 줄 아시고,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자격 취소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공인중개 양수 대여 받은 사람 남의 증을 내가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내 증이 아니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자격 취소 X도 적을 줄 아시고,
올해 개정된 것이 알선한 자도 처벌된다. 양도 대여 행위를 양수 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알선한 자도 얼마나 처벌됩니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마지막으로 공인 중개사 아닌 자 유사 명칭은 법조문은 공인 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게 법조문이고 판례는 2번 공인 무자격자가 누굽니까? 공인 중개사 아닌 자 중개 보존이 명함에 뭘 넣었다? 대표라고 쓴 것은 유사 명칭에 해당하니까 1-1 처벌됩니다.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옆에 문제에서 기출되어 있는 부분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접어 놓으실 게 정책심의위원회를 안 했다. 그죠? 페이지를 정확하게 46페이지 있죠? 거기 접어 놓으시고 기본서는 다음 주에 기본서가 나올 겁니다. 그때 46페이지 딱 체크해서 46페이지부터 해야 합니다라고 꼭 이야기해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 첫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